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출과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 징글징글하게 오죠. 무슨 서민대출, 신용협동조합, 무슨 금고, 대환대출, 햇살론, 추가 여신 상품 안내. 최근에는 은행명이 대놓고 와요. NH은행, KB은행, 그리고 햇살론. 이 햇살론 관련 전화 미친듯이 오죠. 마치 내가 돈이 꼭 필요한 때 맞춰서 연락이 오는 것 같죠? 그럴 리가요. 그냥 프로그램이 무작위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은 거예요. 무작위든 아니든 간에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보낸 거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가 없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건의 문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2019년도 12월에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의 서민 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어요.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합법적인 공공기관 같죠? 아니에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얘네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부 로고랑 대통령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누가 보면 속기 딱 좋아요. 만약에 그 대출기관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대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상담원으로부터 네 신용등급, 대출한도, 연봉 이런 게 부족해서 현재 상태로는 낮은 금리의 대출이 어렵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담원은 먼저 일반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후에 대환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혹해서 일단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나면 나중에 대환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시점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줍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부 업체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개입을 했어요. 특히 햇살론이 문제인데요. 햇살론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도 이걸 가능하게 해줄 테니 작업비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먼저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입금한 돈은 못 받아요. 그냥 눈 뜨고 돈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했어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현재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찾는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까지를 대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제의를 해요. 이게 뭔가요? 자기네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데 가담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렇게 대출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해요. 이건 진짜 악질인 게, 사실 원래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들어가면 수고비라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업체도 아니죠. 대출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집된 가담자는 수고비도 당연히 못 받고 자신이 원하던 대출도 못 받으면서 범죄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모르는 척을 해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끝까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이런 하부 조직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범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범들을 검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은 주범이 안 잡히니까 단순 가담책이라도 씨를 말리자는 거예요. 2010년도 경향을 보면 일단 구속 수사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보이스피싱 초범도 실형이 나와요. 심지어 돈을 받으려 시도만 하다가 검거돼서 실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형량도 6개월 선고가 아니라 1년씩 선고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뻔합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